예. 이번 시간에는 림프 부종의 진행 단계, 스테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ISL이라고 하는 학회가 있습니다. ISL은 인터내셔널 소사이어티 오브 림폴로지. 예. 국제 림프학회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말로 간단히 얘기하면. 이 학회가 림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림프 부종이나, 뭐, 림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 또는 기초, 해부 생리학적인 그런 면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관심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이 학회에서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림프 부종에 대한 분류를 뭐 기관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하는데 그래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이 ISL 인터내셔널 소사이어티 오브 림폴로지라고 하는 국제 림프 학회가 제일 공신력 있는 학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표준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여기서 제시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임상적인 분류도 이렇게 IS에서 제시한 요 단계를 제일 많이 우리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 요 스테이지 단계를 여기 IS에서 제시하는 단계를 가지고 우리가 이게 단계를 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크게는 네 가지 단계는 하지만 실제로는 임상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스테이지 1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 3단계로 구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찌됐든 부종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0단계, 스테이지 0인 상태까지 이제 포함을 시켜서 4단계로 구분한 것을 여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임상에 쓰는 것은 이렇게 3단계로 보통 일반적으로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스테이지 0인 경우, 스테이지 0인 경우에 설명을 하자면 이것은 레이턴트 스테이지입니다. 레이턴트는 잠재성 림프 부종 상태이다. 잠재성 림프 부종 상태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육안으로 봤었을 때는 특별하게 부종이 눈에 띄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만져봤을 때도 정상적인 형태로 부종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정상적인 형태의 피부 상태를 갖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잠재적으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림프 시스템이 이미 손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손상은 되었지만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를 스테이지 제로, 잠재성 림프 부종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단계, 림프 시스템 손상, 보통은 이제 림프절, 림프관, 이 두 군데에서 손상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림프관이나 림프절의 손상이 있지만 이렇게 잠재성인 경우에는 테라피 자체가 ML 자체가 인디케이션 적응증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이미 손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원활한 흐름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MLD를 적용을 해서 흐름을 더 도와주는 목적으로 해서 MLD를 적용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부종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그 현재 남아 있는 림프관 림프관이 이렇게 격가지를 쳐서 측면 쪽으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우회할 수 있는 형태의 격가지들도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잠재기에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MLD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면 매우 좋다. MLD가 잠재성 림프 부종 상태에도 아주 좋은 적응증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부종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을 이렇게 예방할 수 있다, 막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 다음 스테이지 1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스테이지 1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얼마만큼 우리가 활동하느냐, 그래서 림프가 얼마만큼 생성이 되냐에 따라서 부종의 상태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일을 많이 하거나 활동을 많이 하거나 림프의 양이 이동시켜야 될 림프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부종 형태가 스테이지 1이지만 아주 클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많지 않다. 로드가 그렇게 림프 양이 많지 않다라면 그것은 부종의 상태가 눈에 띄긴 하지만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스테이지 1은 일반적으로 스판테니어슬리 리버서블 스테이지라고 합니다. 리버서블이라는 말은 가역적이라는 말이죠. 가역적. 그래서 스판테니어슬리 자발적이라는 말이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스판테니어스 일리버서블 스테이지다라고 보통 스테이지 1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결국은 환자가 부었네? 라고 생각했을 때 부은 곳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심장보다 높이 올려놓는다거나 거상을 한다거나 내지는 좀 쉬게 되면 정상적인 형태의 패턴으로 다시 원래의 상태로 패턴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리버서블 가역적으로 돌아오는 상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스테이지 1은 리버서블 스테이지 가역적 단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종의 특징으로는 부종 자체가 이렇게 부드럽습니다. 만져보면 부드럽고요. 부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되게 부드럽고요. 이렇게 손으로 꾹 눌렀을 때 부종이 있기 때문에 그 누른 부분이 안쪽으로 이렇게 깊이 패이는 함유 상태, 눌림, 오목 상태의 부종 패턴을 임상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목 부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테이지 1은 좀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비저블 이데마, 눈에 띄는 부종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종은 나타나지만 스킨 체인지, 피부에서의 어떠한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피부 자체가 단지 부종만 있을 뿐이지 피부에서 거칠어진다거나 피부가 뭐 딱딱해진다거나 피부에 어떤 종양 같은 것들이 생긴다거나 하는 그런 형태의 변화가 없고 단지 그냥 부종만 나타나는데 눌러보면 쑥 들어가는 정도의 부종의 패턴이 보이는 것을 스테이지 1 상태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스테이지 1 때는 스테모사인이라고 하는 것이 양성입니다. 스테모사인이 음성입니다. 음성. 스테모사인은 부종이 의심되는 손 또는 다리에서 보통 우리가 체크를 많이 하는데요. 부종이 의심되는 부분에 손등이나 발등, 보통 두 번째나 세 번째 손등이나 발등에 발가락에 손등이나 손가락이나 발가락의 등 쪽을 이렇게 꼬집었을 때 이렇게 꼬집혀지면 이것은 정상적인 피부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네거티브 음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부종이 진행돼서 림프 부종이 진행돼서 이렇게 피부가 단단해지는 딱딱해지는 그런 패턴으로 진행되면 결국은 이렇게 꼬집혀도 잘 꼬집혀지지가 않거든요. 그런 경우를 포지티브 양성이라고 스테모사인이 양성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단 스테이지 1은 이렇게 부종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종만 있을 뿐이지 특별하게 피부의 변화가 특별히 없기 때문에 스테모사인이 이렇게 음성 네거티브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테이지 1 때는 테라피 자체가 치료는 일단 팔이나 다리 같은 곳 부종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은 심장보다 높이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심장보다 높이 부종 있는 부분을 올려놓게 되면은 부종이 많이 이렇게 가라앉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의 테라피 치료 중에서 첫 번째 기본적인 것은 이제 엘리베이션 거상이 되겠죠.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종이 나타났을 때 스테이지 1 때는 MLD를 적용을 하게 되면 흡수를 우회를 시켜서 다른 쪽으로 잘 흡수를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종이 나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부종이 나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MLD를 적극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시행을 하는데 만약에 치료되지 않고 적절하게 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 점점 더 심해지는 패턴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종이 점차적으로 심해지는 림프 부종의 특징 자체가 점차적으로 심해지는 패턴을 갖기 때문에 적절하게 스테이지 1 때 또는 잠재성 레이턴트 스테이지 때 잘 관리가 되어서 부종이 생겨나지 않게 그리고 부종이 생겼다 하더라도 스테이지 1에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테이지 1에서 치료가 제대로 안 되거나 이제 부종이 더 진행이 되면 스테이지 2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스테이지 2는 아까는 spontaneously reversible stage라고 했는데 스테이지 1을 여기서는 스테이지 2 같은 경우는 옆에 IR 부종을 의미하는 접두어가 이렇게 붙죠. irreversible stage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비가역적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irreversible stage, 비가역적 단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스테이지 1은 좀 손이나 이게 부종 있는 부분을 거상을 시킨거나 내지는 좀 이렇게 활동하지 않고 좀 안정을 취하게 되면 원래 상태로 자발적으로 돌아왔지만 스테이지 2부터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없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부종이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부종이 스테이지 1에서는 소프트, 부드러운 느낌을 가졌지만 스테이지 2부터는 아주 단단한 피부의 변화가로 인해서 단단한 느낌을 갖게 되고요. 피부 부종이 있는 부분을. 그 다음에 플랫 피팅. 플랫 피팅이라고 하면은 부종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렇게 눌렀을 때 잘 안 들어가거나 평평한다는 거죠. 잘 안 들어가거나 그리고 누른다 하더라도 움푹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살짝만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의 납작한 그 오목 납작한 형태의 그 움푹 패임이 오목한 패임이 나타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1에서는 스테모 사인이 보편적으로는 네거티브였는데 스테이지 2부터는 스테모 사인이 보통 포지티브, 양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스테이지 2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종의 정도는 모더레이트, 중증도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피부의 변화로 인해서 피팅 눌렀을 때 부종이 의심된 부분은 꼭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가는 깊이 움푹 들어가는 패턴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것은 그 기본적인 원인 자체는 피부의 변화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 피부의 변화는 결국은 부종이 있는 부분에 스테이지 2 단계로 넘어가면서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프로테인, 단백질이 원래는 림프 음물질 중에서 설명한 것처럼 단백질이 림프관으로 주로 흡수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림프절로 해서 이동을 해서 단백질의 재분배 또는 단백질의 제거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결국은 구조적으로 림프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백질이 조직 내에 그대로 남게 되는 거죠. 그것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단백질 자체가 이전에 설명한 것처럼 그 섬유 아세포, 섬유 모세포의 활동성을 증가시키면서 조직을 파이브로시스, 섬유화시킵니다. 섬유화시키기 때문에 스테이지 2 단계로 넘어갔다라는 의미 자체는 그만큼 부종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종 플러스 피부의 어떤 섬유화가 이미 발생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1과 스테이지 2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이렇게 피부의 변화로 인해서 피부가 단단해진다, 파이브로시스, 섬유화된다. 가 가장 큰 1단계, 2단계의 차이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모사인이 양성 포지티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흡혈주의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만큼 피부가 변화가 있어서 꼬집을래도 꼬집혀지지 않는 틴칭이 제대로 안 되는 현상이 이제 그만큼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부종이 좀 더 진행되고 피부가 단단해지긴 했지만 그렇게 통증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피부가 당겨지고 피부의 자체가 예민하신 분들은 통증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통증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게 스테이지 2까지의 림프 부종 환자들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피부에서도 특별하게 많은 변화는 없습니다. 피부가 약간 단단해지는 패턴의 변화는 텍스처, 질감에서 변화는 있지만 피부에 뭐 특별한 많은 어떤 변화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항상 이제 그 피부의 변화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항상 반대편 부종이 있는 쪽과 부종이 없는 다른 쪽을 좀 비교를 해서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우리가 비교를 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스테모 사인에 대한 것을 좀 더 장세하게 써놨는데요. 만약 포지티브 양성인 경우에는 확실한 림프 부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림프 부종에 대한 진단을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스테이지 1이나 잠재성인 경우에는 림프 부종에 대한 진단을 하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근데 스테이지 2만 돼도 피부의 변화가 있고 스테모 사인을 체크를 했었을 때 이게 양성이다 그러면 그것은 다른 검사를 아예 해볼 것도 없이 무조건 그것은 림프 부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특히 림프 부종 스테이지 2에서는 확실하게 양성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양성이다 그러면 무조건 이게 림프 부종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이제 넌 피팅, 플랫 피팅, 넌 피팅, 피팅이 나타나지 않는다. 피부가 단단해졌기 때문에 눌러도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치료는 이제 단순하게 이제 MLD만 시행하는 것보다는 물론 스테이지 1에서도 이제 MLD와 그 다음에 이제 부종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거상, 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거상, 그 다음에
붕대법 같은 붕대나 스타킹 같은 것, 압박법 같은 것들은 사용해야 되는데 스테이지 2에서는 부종이 그만큼 단단하게 진행된 상태에서는 스테이지 1과 마찬가지로 스테이지 2에서는 이렇게 CDT라고 하는 복합적 부종감소 물리치료를 복합적 부종감소 치료를 해주는 것이 기본적인 그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이지 1도 CDT는 또 치료를 하게 되면 좀 더 완벽하게 부종이 컨트롤되고 부종이 빨리 없어집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2도 마찬가지고요. 스테이지 3도 당연히 CDT로 부종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자, 어쨌든 스테이지 2에서 스테이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스테이지 3 형태로 3로 진행이 됩니다. 스테이지 3가 가장 좋지 않은 부종이죠. 일단 스테이지 3는 마찬가지로 스테이지 2에서부터 나타나는 비가역적인 형태의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rreversible 스테이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것을 상피증, 상피라고 하면은 코끼리상, 그러니까 코끼리 피부처럼 변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스테이지 3에 있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상피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용어로는 엘리펀타이어시스라고 했습니다. 스펠링이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네요. 오랜만에 써가지고 이렇게 코끼리 상피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상당히 그만큼 많이 부종이 사이즈도 커지고 피부 변화가 아주 심하게 되는 것을 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특징을 보면 스킨 체인지, 피부 변화가 생기고요. 스테이지 2까지는 많이 생기지 않고 피부가 약간 단단한 정도만 되었었는데 스테이지 3부터는 피부에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면역 시스템, 피부에서의 면역 시스템이 상당히 감소된 상태가 된다. 피부 자체가 결국은 이게 보호막의 역할이잖아요. 이렇게 외부에서 뭔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보호막의 역할을 해주는 건데 그것이 피부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이 되고 피부에 변형이 생기면서 그 보호막의 역할, 면역작용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서 쉽게 감염이 되는 그런 상태가 스테이지 3에서는 더더욱 빈번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특징을 좀 더 마찬가지로 좀 상세하게 보면 피부 변화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피부 변화라고 하면 파이브로스클레로시스, 파이브로 하면 섬유화를 얘기하고 스클레로 하면 경화증을 얘기합니다. 딱딱해지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말로는 섬유 경화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런 피부가 단단해지는 섬유 경화증이 만들어지고요. 파치도르마라고 하면 이것은 피부 자체가 이렇게 단단해지는 경화증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피부 자체가 이렇게 판때기처럼 이렇게 온몸을 이렇게 변화가 되는 형태를 파치도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이퍼케라토시스는 하이퍼라는 것은 과하다. 케라토는 각질을 얘기하는데요. 각질 세포를 얘기하는데요. 하이퍼케라토시스는 보통 우리말로는 과각화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피부의 표피 같은 경우는 아래층에서부터 위층까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보통 21, 28일 주기로 해서 이제 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숙이 되어지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각 껍데기에 있는 각질세포로 인해서 각질세포의 탈락으로 인해서 탈락이 되고 다시 또 이렇게 재생이 돼서 올라가는 형태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껍데기층에 있는 각질 세포가 비정상적인 패턴으로 너무 과하게 증식이 되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피부가 되게 많이 이렇게 피부 껍데기, 표피 자체가 되게 많이 과각화증이 생겨서 단단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림파틱 베시클, 베시클은 이렇게 낭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림파틱 베시클은 림프관을 통해서 림프액이 이렇게 이동이 돼야 되는데 이동이 되지 않고 더 이상 흡수가 되지 않다 보니까 림프관이 이렇게 풍선처럼 이렇게 커진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피부의 위로 이렇게 돌출이 되면서 약한 피부 위로 이렇게 돌출이 되면서 풍선처럼 이렇게 림프관 자체가 불어나서 그 안에 림프액을 갖고 있는 그런 패턴의 상태가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림프낭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우리나라 말로 격자 표현 낭 정도 되겠네요.
그다음에 림파틱 피스출라라고 하면은 이제 림프 조직액이 이제 많이 침착이 되고 림프가 이제 이동이 안 되다 보니까 피스출라 이제 구멍이 생기는 림프루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림프루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피부에서 손상된 쪽으로 해서 자꾸 림프액이 이렇게 바깥으로 새어 나오는 겁니다. 졸졸졸 이렇게 새어 나와서 이제 계속 이제 그 새어 나오는 그런 현상을 림프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약해진 피부에서 많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뭐 약해진 피부 하지 쪽 같은 경우에는 외음부 쪽 피부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 외음부 쪽 그리고 남자들 고환 그다음에 그 외성기 쪽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게 림파틱 피스툴라가 림프루가 많이 발생이 된다. 종종 발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페필로마시스, 페필로마토시스 이것은 페필이라는 말 자체는 유두란 뜻입니다. 유두. 예. 우리가 보통 가슴 꼭지가 이렇게 돼 있죠. 이제 페필로마티스는 유두증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피부 자체에서 이렇게 유두처럼 생긴 양성, 악성은 아니고요. 양성, 사마귀 같은 종양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피부에 그 부종이 있는 부분에 발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뭐 피부의 변화는 뭐 나중에 이제 코스 때나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피부 변화들, 좋지 않은 그런 변화들이 스테이지 3에는 많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특징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림프 부종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이제 감별 진단이 필요한데요. 이제 1차성 림프 부종이냐, 2차성 림프 부종이냐는 여러 가지 뭐 과거력을 통해서 알아볼 수도 있고 검사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1차성이냐, 2차성이냐 감별 진단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림프 부종인지 리피디마 지방 부종인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종의 패턴이 비슷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감별 진단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플레비데마 정맥 부종이죠. 정맥 부종도 우리가 림프 부종인지 정맥 부종인지도 감별 진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림프 부종과 1차성과 그다음에 후천적인 2차성, 그다음에 지방 부종, 이 플레비데마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시간이 지나면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복합적인 원인이 다 같이 믹스돼서 나타나는 콤비네이션 돼서 나타나는 부종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각각 면밀하게 그 원인 자체를 우리가 알아낼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림프 부종의 단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